예,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곳곳에서 여러 활동하시는 모습을 저도 이제 온라인 그 시니어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주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연세 드신 분의 그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곳곳에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 좀 부탁드리고 오늘 뭐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기사도 쓰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취재를 하시는데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현재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직접 폰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도 좀 해보시고 해서 아주 뭐 복잡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한 3가지 정도만 조금만 보완하셔도 상당히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취재하신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보시면 쉽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한 4가지 정도입니다. 뭐 많이 하면 또 복잡하고 하니까 이 4가지만 주의를 하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아마 오늘 이후 시간부터는 상당히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사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사진을 취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기사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미 많이 써보셔서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기사의 핵심 주제가 부각되는 게 좋은 기사잖아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딱 보면서 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짧은 시간에 딱 들어오는 게 그게 진짜 좋은 사진입니다. 뭐 내가 기술적으로 테크닉이 좋아서 구도를 잘 잡아서 물론 그것도 좋은 사진의 한 요소가 되겠지만 핵심이 많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부각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폰으로 찍다 보면 찍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비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록 촬영을 하실 때는 이렇게 뭐 좀 비뚤비뚤 하더라도 폰에서 그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사진 하시는 사람들은 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사로 치면 리라이팅. 원고를 한번 쓰시고 탈곡을 2번, 3번 하시잖아요. 해서 최종적으로 쓸데없는 말 빼고 중복된 거 빼고 내용을 또 요약하고 해서 모든 원고를 완성하듯이 사진도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사진은 찍은 거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정말로 아마추어입니다. 이게 내가 글을 썼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진도 탈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걸 탈고를 거치면 C급 사진이 A급 사진이 됩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로 그게 중요한 과정인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뭐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고 관과해서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수직 수평을 잘 맞추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뭐 폰으로 찍다 보면 때로는 밝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두울 때도 있잖아요. 그것 역시 리라이팅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적정 밝기를 찾을 수 있어서 좋은 사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밝기 조절. 마지막으로 4번째는 특히 이제 인터뷰 사진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건물 같은 거는 우리 흔히 한 장, 2장 이렇게 뭐 몇 카트만 찍고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사람 사진을 찍을 때는 최소한 10장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1카트, 2카트 찍고 나면은 뭐 찍었으니까 뭐 카메라에 들어있겠지 하고 그걸로 마감을 하시는데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사람 사진은 여러 장을 찍자.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네 가지, 오늘은 요 네 가지만 딱 집중을 하시면 훨씬 좋은 사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을 봤는데 이분은 누군지 어느 분인지 몰라도 되게 잘 찍으신 거예요. 아마 이 사진을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손을 딱 뻗으면서 벌써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메시지가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분이 뭘 설명을 하고 있는 표정이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얘기하는 표정이 나오면 훨씬 생동감이 있겠죠. 그게 오게팅.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뭐 A급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도도 잘 잡으셨고, 제가 위에 사진마다 위에 메시지 한 줄씩 딱딱 넣을 거예요.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얼굴 표정과 손동작이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다 좋은데 얼굴이 뒤돌아섰다든가 손을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독자한테 뭘 설명하려는 건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분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사진전이면 전시장에서 저 사진을 설명을 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굴 표정과 손 동작이 여기서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게 찐빵으로 치면 안고입니다. 안고. 그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 맛이 없잖아요. 그죠? 흔히 우리가 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왼쪽 형식으로 많이 찍죠.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인데 위에 뭐라고 했냐면 불필요한 여백은 그냥 없애버리죠. 불필요한 여백을 없앤 게 옆에 정도 된다고 제가 실제로 트리밍을 한 거거든요. 불필요한 여백이 뭡니까? 기사로 치면은 기사를 제가 쭉 써놨는데 뭐 영양가 없는 내용을 막 써놨어. 그거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라는 메시지하고 계신 분들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위쪽은 사실 이 메시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가급적으로 맞추고 비교적 이것도 잘 클로즈업을 하신 건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조금 더 줄이고 좌우도 조금 더 줄이고 밑에도 조금 더 줄이자. 그걸 트리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요 사진, 이 사진도 보니까 잘 찍었어요. 아주 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전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비식을 하는 장소인데 다비식에 하는 모습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만큼 분명히 현장은 넓었을 텐데 적절하게 많은 군중, 다비식 현장, 그 다음에 어떤 사찰의 어떤 느낌, 그래서 나름대로 클로즈업해서 잘 찍으신 거예요. 이 사진만 있고 이 부분이 좀 사실 궁금해서 욕심을 낸다면 이거 한 장, 그 다음에 이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한 장 정도, 이렇게 두 장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사진을 요만큼 잘라서 새로 또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누군지가 저 다비식 할 때 연결식이군요. 연결식 하는 스님 얼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알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정경과 클로즈업을 반드시 같이 찍자. 특히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행사라든가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넓게 보여줄 필요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경과 클로즈업, 평상 보통 사진을 촬영할 때 그게 기본입니다. 정경, 클로즈업, 정경, 클로즈업, 이게 구체적으로 또는 넓은 거 이렇게 같이 보여주면 독자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맨 다비식 연결식 한 그 현장에서 두 번째로 촬영하신 건데 이 사진도 잘 찍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 주제를 가운데 배치하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다비식이라고 하면 다비하는 이 법구를 다비하는 저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똑같은 건데 얘는
얘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쳤어요. 그죠? 아마 제가 이렇게 찍은 그 기자님의 의도를 보니까 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날리기 아까우니까 아마 다 넣으신 것 같아. 이런 거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기사 쓸 때 원고 5매 했는데 7매, 8매를 썼어요. 그런데 2, 3매를 줄여야 되잖아요. 5매만 해야 되면 5매 안에 나머지 2, 3매를 무조건 떼야 됩니다. 기사 내용에서 쓴 것 중에 덜 중요한 것, 속간에서 5매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것도 넣고 싶고, 여기에 보니까 산능선도 되게 멋있어. 산도 넣어야 되겠어. 뒤에 보니까 사람도 되게 많아. 이것도 넣고 싶어. 더 물러가서 찍으면 얘는 점밖에 안 돼요. 저게 다비식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 주제가 희석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다비식을 하는데 뭐 신도분들이 되게 막 부름치를 많이 몰렸더라. 아, 이것도 뉴스야. 그럴 때는 전경을 찍는 거죠. 사람 많이 몰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크로즈업해서 이걸 찍고 2장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한 장 안에 2개를 다 보여주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메시지가 약해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왕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 얘를 좀 센터에 두고 이런 거 과감하게 날려버리자. 저는 이 사진을 보면 자꾸 이걸 자꾸 땡기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 혹시 안 드시나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해야지 훨씬 안정감이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렇게 한번 트리밍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진 앞으로 자주 찍으실 거예요. 그죠? 요즘 행사를 하면 그 플래카드를 반드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같이 찍는 경우, 특히 캠페인 같은 거 아마 자주 보시고 자주 이런 사진을 취재를 하실 건데, 이게 원합니다. 원래 마감해 있던 사진인데,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이 프레임카드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코치를 해야 돼요. 이 촬영하시는 분은 현장에서 내가 촬영을 하면 감독, 나는 영화 감독이다, 이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딱 보고 그림이 안 될 것 같으면 야, 너무 옆으로 나왔으니까 이분들 오른쪽으로 좀 밀착해서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장소가 좁은데요, 좁아서 안 되는데요. 그럼 앞에 분을 안고 두 번째 분은 조금 안고 뒤에 분은 서고해서 최대한 밀어 넣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아주 엄숙한 행사라든가 공식적인 기념 행사 이런 곳에서는 그 행사장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는 대로 촬영을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잘 아는 동아리 회원이나 무슨 주민들이 소규모 그룹에서 기념 촬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촬영자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나올지를 계산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 가로 면적은 똑같이 지금 편집을 해놨거든요. 근데 얘는 글씨가 눈에 들어오죠? 글씨를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늙으니까 글씨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자, 똑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 나가거나 신문에 나갔을 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좋은데 뭔가 홍보가 좀 잘 안 돼. 저렇게 하면 저분들도 우리가 뭘 하는지 프랭카드 글씨도 잘 읽을 수 있고 하니까 훨씬 결과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 이렇게, 또 하늘이 너무 많으면 하늘도 적절하게 이렇게 트리밍을 해도 됩니다. 그 트리밍하는 과정은 이따가 폰으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설명만 드리고,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을 보니까 알몬 마라톤 대회 두류공원에서 원래 2020년도에 아마 1월 초에 했던 것 같네요. 그 현장을 촬영을 하셨는데, 여기서 주제는 2002 전국 새 알몬 마라톤 대회잖아요. 이 제목에 뉴스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알몬 마라톤 대회 하는 모습, 그걸 사진으로 촬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출발 장소인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스탠드 위쪽 여백, 이 여백 이게 많아서 이 마라톤 하는 분들의 표정이라든가 저게 주제가 저게 핵심인데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저걸 이렇게 트리밍을 해보니까 뭔가 막 달려나가는 모습이 눈에 쫙 들어오시죠? 이 사진은 C급, 저 사진은 A급입니다. 똑같이 찍은 사진인데 트리밍하는 거에 따라서 기사로 치면은 초보는 C급이었는데 탈구를 잘하니까 A급 기사가 된 거예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진은 빼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더 하려고 하면 중구난방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찍어놓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데 사로잡히면 주제가 희석돼요. 과감하게 빼버리세요. 이 사람들을 꼭 넣고 싶다면 이렇게 트리밍 해도 되겠죠. 이 사람을 꼭 넣고 싶다면. 아니면 달리기 하기 전에 사람들 많이 온 모습을 별도로 하나 찍고 지금은 달려나가는 모습이 핵심이니까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두 개, 세 개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거는 보도사진에서는 특히 이런 뉴스 사진에서는 독자들한테 좀 어필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게 결국은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도 관계없어요.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카메라 렌즈가 뭐 마운트도 없는데 가까이 가서 찍기 힘들다 하면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트리밍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폰에 화질이 좀 고화질이 나야지 트리밍을 해도 화질이 안 깨지겠죠. 그죠? 그런 걸 감안하셔서 아까 그 현장에서 이제 마라톤을 하신 분들을 재미있는 이런 그 몸에 새긴 이 글씨를 아마 보여주려고 이렇게 편집을 하셨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으로 아주 다양하게 보여주는 의미에서 잘 하셨는데 요게 원화예요. 얘를 좀 아쉬워서 저렇게 바꿨어요. 여기서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 요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뭐 페인팅하고 하는 모습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 세 사람은 얼굴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여기는 얼굴이 이만한데 이 사람은 이만하고 이거 쓸데없는 여백이잖아요. 이거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설령 이렇게 찍었더라도 저렇게 해서 이 사람이 셋 정도가 다 얼굴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부각되고 이 사람은 작게 부각돼서 이런 거는 반드시 얼굴 사이즈를 맞춰주자. 이건 역시 폰에서 얼마든지 트리밍을 해서 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촬영은 이렇게 했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페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페인팅 하려고 기다리는 정도로.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메시지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현장에서 이거는 잘하셨어요. 달리는 장면, 그 다음에 달리기 전에 뭐 페인팅한 장면, 달리고 나서 뭐 가족이 다 참여했다고 아마 이 사진을 촬영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거 좋은데 여기도 역시 이 부분 메시지가 없죠. 딱 의미 있는 거는 요 세 사람, 우리 셋 가족이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자, 사진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면은 지금 시니어 메일 같은 경우는 신문이 이제 뭐 한 달 일에 텀으로 나오잖아요. 그 전에 아마 온라인에 먼저 올라가겠죠. 홈페이지에서 먼저 보잖아요. 자, 홈페이지는 우리가 PC 환경에서 보면 가로 640픽셀이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클릭해서 딱 보면은 가로폭 최대폭이 우리가 통상 A4 용지 정도 사이즈 되죠? 가로폭이. 폰에서 보면 뭐 손바닥만 하죠. 그죠? 우리 스마트폰이 사이즈가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 안에서 어쨌든 봐야 돼요. 이 사진이 폰 사이즈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PC의 그 640픽셀 A4 사이즈라고 보세요. 저것도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가로폭을 비슷하게 맞췄는데 실제로 얼굴이라든가 메시지는 저게 훨씬 크게 보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런 거는 과감히 날려라. 만약에 이 사진을 내가 폰에서 봤다면 이 번호라든가 이름도 잘 못 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확대하려고 막 하실 거예요. 이거는 독자들에는 예의가 아니다. 서비스가 부족하다. 폰이 좁은데 사진을 넓게 찍어놓으면 뭐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더더욱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글씨를 읽을 수 있다. 제가 지금 편집해 놓은 게 다 가로폭을 같이 맞춰서 편집했는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그걸 보시라고 이렇게 편집한 거거든요. 이 사진은 아마 그 스마트폰에 보통 이렇게 16:9 사이즈로 화면을 설정해서 촬영하신 것 같아. 그죠? 그 사이즈를 찍은 걸 그대로 아마 올리셨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자빠졌죠? 뭔가 좀 삐뚤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왼쪽이. 네, 왼쪽이 찍다 보면 뭐 이렇게 누르고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촬영할 때 가로 세로를 정확하게 맞춰서 촬영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후작업을 통해서 폰에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 자, 왼쪽 사진하고 오른쪽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눈에 볼 때 보기가 어느 게 좋은지 답이 나오잖아요. 사진은 이 정도 같으면은 대충 찍었네라고 독자들은 인식할 거예요. C급인데 이 정도 가면 최소한 B급은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탈거라는 거고 트리밍인 거고 이걸 후작업 찍고 나서 후작업을 하면 저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이 단이 이렇게 왼쪽에 기울었는데 얘를 잡아주니까 훨씬 정리정돈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 사이즈가 풀로 그대로 가니까 이 사람이 그냥 누가 누군지 뭐 그런 정도인데 옆에 적당히 잘라내고 나니까 얼굴의 윤곽을 알 수 있어. 아, 저 사람 누구네라는 정도를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좌우에 가능하면 많이 자를수록 사진이 더 크게 보여요. 특히 폰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제 작기 때문에 물론 신문에 저걸 뭐 이렇게 길게 편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가급적 가로폭을 좀 줄여서 마감을 해야 된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9 사이즈로 촬영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마 뭐 성당 같은 데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 사진이죠. 아까 그 사진하고 연속적으로 몇 카트를 촬영하셨는데 이 사진도 이런 데보다는 좀 정리를 하고 이 사람들하고 공연하는 자, 그 다음에 구경하시는 분들 그걸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마 이런 정도에서 좀 트리밍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로폭은 비슷한데 이 사람들 사이즈를 보세요. 훨씬 정돈되고 좀 눈에 더 가까이 와닿죠. 그죠? 그래서 제가 웹에서 가로 긴 사진이 손해를 본다고 썼던 이유가 웹이라고 하면 우리 홈페이지, 모바일 페이지 이게 웹이잖아요. 그죠? 웹상에서는 가로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640픽셀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 페이지 우리가 폰에서 보는 걸 움직이는 걸 다 모바일이라 그러잖아요. 핸드폰에서 보는 폭은 더 작죠. 아마 카드 정도? 화투보다는 좀 크고 그죠. 그 정도의 폭이니까 이 사진을
폰에서 보면 이 사람들 얼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폰이 주로 하는 폰을 가지고 자 이렇게 봅시다. 내 기사를 100번을 봤어 누군가. 홈페이지에서 보는 게 많겠어요? 폰에서 보는 게 많겠어요? 어디가 많겠습니까? 폰에서 훨씬 많이 보시죠? 홈페이지는 PC에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봐야 되는데 폰은 들고 다니면서 보니까 8대2입니다. 8대2. 10번 중에 2번은 홈페이지에서 보고요. 8번을 핸드폰에서 봅니다. 지금 독자들이 보는 추세가 그렇거든요. 이 좁은 폰에서 이런 가로사진이 많이 나가면 보기 힘들어요. 볼 때마다 돋보기 클릭해서 확대를 해서 봐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폰에서 그렇게 많이 본다면 가급적이면 세로 사진을 찍으면 되잖아. 그죠? 세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훨씬 크게 보여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맨 같은 아까 그 성당에서 이제 무슨 공연을 하는 건데 이 사진을 16대9로 촬영한 사진을 4장인가 5장인가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 자, 앞전에 전경 이런 정도로 하나 딱 나오고 나면 나머지는 이 사람을 보여주면 돼요. 이 여백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만 딱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 아 누구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가로폭은 똑같은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저렇게 보는 게 눈에 훨씬 와닿죠. 저게 말하자면 클로즈업인 거예요. 전경은 하나만 딱 보여주고 아 행사 이렇게 하네. 나머지는 다 클로즈업 들어가면 작은 화면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근데 찍기는 이렇게 찍어도 관계없어요. 내가 더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뒤에서 찍다 보면 이렇게밖에 안 됐어. 찍고 나서 폰에서 тер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사진은 전체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쭉 봤는데 되게 잘된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가 어느 그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동지 팥죽 같은 걸 쏘아서 어디 자원봉사를 하는 현장을 촬영하신 것 같아요. 왼쪽은 그 웹에 올라와 있는 그 사진이고 오른쪽은 제가 조금 손본 건데 주제가 다 클로즈됐죠. 불필요한 여백 다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사람들 표정 다 나왔어요. 딱 아쉬운 거는 이분들이 거의 어깨선에서 잘리니까 마치 목에 잘려 나간 듯한 이런 느낌이 살짝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차라리 좀 더 낮추자 해서 위에를 조금만 더 낮춰본 거예요. 이 사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경 하나에 클로즈업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는 거를 제가 조금만 더 날려서 그리고 색상도 이게 동지팥죽 새알을 빚으면 하얗잖아요. 촬영할 때 뭐가 약간 좀 이렇게 흰빛이 좀 덜한데 그거를 조금 더 밝혀서 좀 더 하얗게 그 정도만 손을 땄어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막 새알을 빚는 장면도 있었어요. 이것도 잘 찍은 거예요. 잘 찍었는데 이 부분보다 이게 핵심이니까 이 부분이 부각되도록 이렇게 좀 잘라봤어요. 잘라보니까 어때요? 이거보다는 이게 사람들도 훨씬 커지고 여기에 시선도 안 뺏기고 딱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진 그 다음에 또 직접 쏘는 사진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는 사진도 이제 봉사하는 직접 그 팥죽을 쏘아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까지. 그 이분이 찍은 거는 이거 하나 끓이는 장면, 새알 그 다음에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 봉사하는 장면까지 하나, 둘, 셋, 넷, 5장을 이렇게 배치를 하셨더라고. 그리고 관련 뭐 기사가 있겠죠. 행사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5장 정도 해서 맞춰서 기사를 쓰면 제일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현장에 계속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는 있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데스크들이 딱 보면 이 사람이 일을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진만 딱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이 사람 진짜 거기서 뭐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다 지켜보면서 했구나. 예. 사진만 딱 보면 기사 안 봐도 그냥 기사가 어떻게 나올 건지 답이 다 나와요. 이렇게 찍는 게 스탠다드다,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물론 내가 시간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정말로 바쁜 일이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끝까지 있을 수 없어. 그러면은 뭐 특정 부위만 찍을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이제 글로서 처리하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군더더기 빼고 찍자. 이것도 이렇게 그려져가고 딱 아쉬운 거는 요런 거를 이렇게 앵글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진 정도 같으면은 이런 정도로 트리밍하면요. 잡지로 치면 아니면 우리 시니어 메일이 12월 뭐 1월 초에 나왔다고 하면 이런 걸 표지 사진으로 딱 넣어도 될 정도예요. 이거 한 장으로 그냥 뭔가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거든. 동지표 쭉 쓰고 적십자 마크 있고 노란 조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거네. 와, 적십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분명히 팥죽 써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봉사하려고 쓰는 거구나. 이야, 12월 달에 날도 추운데 이웃들에게 자원봉사하는 적십자사. 이런 이미지가 벌써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에. 그리고 이런 여백도 프로들은요. 여기에 뭔가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감안을 해서 트리밍을 해요. 여기 시니어 메일 딱 들어가니까 딱 부각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절하게 이걸 너무 낮추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트리밍하고 이런 게 가로 세로가 수직 수평이 맞으니까 딱 깔끔하게 정돈되는 거죠. 이런 사진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찍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죽을 쓰는데 찍다 보니까 얼굴이 약간 어둡게 나왔어. 어둡게 나와서 찍을 때는 비록 이렇게 찍었더라도 폰에서 살짝만 만지면 얼굴을 이렇게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보다는 저 사진이 얼굴이 훨씬 밝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질 수가 있다고요. 반대로 너무 밝은 거는 또 조금 조절하면 약간 어둡게도 조절할 수 있고 아까 그 밝기를 조절하자고 했던 게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위에 이런 거 이것도 트리밍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살짝만 나머지는 크게 자를 게 없어요. 이미 이분은 불필요한 거 다 잘라서 이미 탁 각을 잡았으니까 사람 적고 여기에 서 딱 그것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이 힘이 있잖아요. 그죠? 얼굴 밝게 하는 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제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만 보면 그냥 그 행사의 모든 내용들이 독자들이 딱 이해가 딱 하는 거죠. 그죠? 승, 전, 결 봉사하는 것까지 그렇죠. 여기에서 좀 더 욕심을 내면 저기 이제 음식을 먹는 분들의 막 이렇게 즐거운 표정 뭐 이런 게 하나 딱 나오면은 마침점을 찍는 거겠죠. 이런 식의 사진이 중요하다. 여기 온라인에는 여러 장을 편집을 해도 되니까 신문 같으면은 이 중에 한 장만 딱 하겠죠. 만약에 신문에 쓴다면은 이런 정도 사진을 한 장만 딱 쓰고 2장, 3장 못 쓰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이게 제약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면 되거든요. 직접 요즘은 기사 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진을 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행사라든가 여러분들 취재하실 때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인터뷰를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행사를 취재했다든가
그걸 글 쓰시다 보면은 글이 뭐 원고 뭐 5매 10매 넘어가면은 글 흐름이 쭉 흐름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쫓아서 아 요 사진 요 사진 요 사진을 촬영해서 넣으면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어떤 사진을 클로즈업 해야 되고 어떤 거를 뭘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걸 아마 빨리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아마 일출 때, 새해 일출 때 보니까 뭐 동구 저 해맞이 공원이나 뭐 이쪽에서 아마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잘 찍었을 거예요. 그 반년까지 넣어가지고 그죠? 딱 여기에 절반 양분해서 잘 찍으셨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해 쪽이 너무 많이 잘려가지고 이게 2등분 한다는 데만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해 부분이 조금 좁아서 저 같으면 이쪽은 이렇게 조금 더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니까 이쪽은 여백을 좀 더 줘도 좋겠다 해서 저렇게 찍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싶어서 한번 넣어본 거고요. 이분도 그 수성롯의 그 빛축제인가 그 야간에 그 조명 경관 조명 쭉 그 설치해 놓은 거를 한 10몇 장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잘 찍으셨어요. 아주 주제도 클로즈업 하셨고 사진도 다 잘 찍으셨어요. 다만 이제 하나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폰으로 찍다 보면 폰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폰 마음대로 찍는 거거든요. 폰에서 다 자동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찍다 보면 이게 빛이 밝은 데는 폰이 되게 어둡게 딱 찍어줘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잘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경이 많이 어두워져요. 이 자동 카메라는 어쩔 수 없거든요. 요거를 분위기를 살짝 살렸어요. 배경 분위기를. 그러니까 봐봐요. 나무에 이런 조명을 넣었는데 이거는 깜깜하죠. 근데 저기는 보니까 사람 둘이가 쫙 걸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그 방 분위기가 살짝 나오잖아요. 이렇게 찍은 걸 저렇게 만든 거예요. 어디서? 폰에서. 폰에서 밝기 조절. 약간 밝게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저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조절해서 저장한 다음에 그 사진을 첨부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는데 훨씬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걸 찍었는데 폰으로 이렇게 앵글을 잡으면 여기가 워낙 밝으니까 폰이 아 너무 밝아 좀 어둡게 해야지 하면서 기계가 스스로 어둡게 자기가 어둡게 작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위는 더 어둡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밝히니까 이렇게 그 산책로가 살아나잖아요. 여기서 뭐 좀 더 한다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 타는 모습이라든가 가급적이면 사람이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넣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네. 앵글은 잘 잡으셨어요. 군더더기 없이 이걸 탁 클로즈업하고 옆에 길의 배경에 가로수에 또 저렇게 조명을 달아놓은 거하고 앵글은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아주 잘 찍으신 거예요. 이런 것만 조금 하시면 이 사진도 정말로 잘 찍으신 거예요. 이게 원한데 주제를 딱 부각시킨 그런 사진이잖아요. 안 봐도 이분이 뭐 하는지 아시겠죠? 김장 담아서 김장 되게 맛있는 거 한번 맛볼래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이 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기사를 썼고 그 장면을 찾아서 딱 찍었는데 김장을 앞에 딱 내고 표정 사진은 완전 A급 사진이에요. A0 이거는 A0 사진입니다. 여기서 여기 다행히 이제 참 다행이란다. 어쩔 수 없이 식당이다 보니까 이 배경이 그릇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산만한 느낌이 있죠. 이런 거를 조금만 더 트리밍하니까 더 깔끔해지죠. 옆에 여백을 조금만 더 줄이면 얼굴이 더 커지죠. A0, A뿔입니다. 이렇게 트리밍만 해도 저거는 조금만 이렇게 손만 봐도 훨씬 더 힘이 있고 더 사진이
집중되고, 예. 그걸 폰에서 후작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저 예전에 그 대구시장 하셨던 분을 아마 인터뷰한 그 기사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제가 얘기를 듣자 하니 사진이 한 카트밖에 없었대요. 만약에 이게 글쎄요, 매일신문에서 이 사진을 했다면 사진을 아마 안 썼을 겁니다. 한 카트밖에 없으니까 다시 찍을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시니어 메일에서는 이 사진을 썼는데, 인물 사진을 왜 10장을 찍어야 될까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빛, 말하는 표정, 손 동작, 표정, 액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상 받았어. 아, 수상 축하합니다. 누가 뭐 대통령상 받았대. 인터뷰하러 가자. 대통령상 받았으면 사람이 되게 기분이 즐겁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상 쓰는 사진이 찍다 보니까 인상 쓰는 사진이 나왔어. 이걸 쓸 수가 있겠습니까? 기사는 기쁘다, 막 날고 싶다, 내 생애 제일 기쁘다라고 기사는 써놨는데 인상 쓰는 사진이 나오면 이거는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표정은 내가 상대방이 웃고 있더라도 내가 찍는 그 순간에 살짝 눈을 감을 수도 있는 거죠. 말을 하다 보면 입모양이, 내가 찍히는 순간에 입모양이 약간 뒤틀릴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순간적으로 찍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장을 찍으면 그 가운데 기사에 적합한 표정이 10장 중에 하나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10장을 찍자는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 사람 표정을, 인터뷰 사진을 찍으러 가면요, 한 150장 찍습니다. 기본 100장에서 한 150장 찍어서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뭘 했다던데 들어보니까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속사정이 되게 다른 사정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속사정에 관련된 게 기사에 나올 거고, 거기에 맞는 표정이 또 필요한 거고, 나는 이 양반이 되게 즐겁게 웃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러면 웃는 사진은 말고 그 진지한 표정,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정이 나올 때까지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표정한 모습은 사실 좀 기사랑 안 맞는 거죠. 기사는 잘 썼을지 몰라도 사진 기사로서는 좀 수준이 안 된다고 봐야죠. 지금 이분의 특유의 표정이 저럴 수도 있고요. 평소에 잘 웃지 않거나 얼굴 표정을 좀 이렇게 근엄하게 하시는 분들은 무표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그렇더라도 조금 밝은 표정, 그 다음에 이 시선이 좀 정상적인 시선, 이런 게 좀 필요한 거고, 요게 원하였는데 이 부분, 이게 보면은 조금 사진이 약간 좀 정리되지 못한 이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